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 충전기 역할을 하고 싶은 토니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뇌는 신기해서요. 내가 의도를 갖고 어떤 정보를 듣는 거랑 의도 없이 그냥 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의도를 갖고 듣는 거하고 내가 처리하는 게 달라집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인풋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시겠죠. 그래서 의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서지능과 관련된 강좌 세 번째 결과 예측 사고라는 내용으로 좀 하게 되는데요. 단순합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사고를 갖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주 하남 상공회의소에 가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이 오시는 강의에 제가 그분들에게 왜 정서지능이 중요한지를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갔더니 어떤 거기 오신 상무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과 내기 바쁜데 감정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길래 성과도 바쁜데 감정까지 신경 써야 되냐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감정은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감정을 숨겨라. 그리고 성과랑 감정은 이제 별개 아니냐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서지능을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하다 보면은 윤리적인 면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은 정서지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착해지자가 아니라 그동안 모르던 능력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자라는 것이 정서지능에 깔려있는 철학이에요. 그 감정은 성과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지탱하는 뿌리가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과를 내려면 사람이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내려면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언제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나요? 이 감정이 안전할 때, 감정이 편안할 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이 불안전하잖아요. 뇌는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방어하지 않습니까? 감정도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면은 우리 뇌는 막습니다.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한테 집중해라, 몰입해라? 안 됩니다. 문제 해결력, 창의력도 불편한 감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안전하지 않은 감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창의성, 협업 에너지는 꺼집니다. 성과가 멈추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불편한 감정과 안전하지 않은 감정의 방어 모드가 돼보세요. 열심히 하고 싶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과라는 것은 사람한테 나오는 거죠. 도구를 쓰는 사람한테 나오는 거지 그 도구에서 성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동기부여, 책임감, 몰입감, 이런 거 다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이 차단이 되면 우린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한 명 퇴직하면요, 회사의 비용이 지금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한 명 퇴직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신입 사원이 한 명 나갈 때마다 한 2만 달러? 2만 달러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경력이 한 3년 있는 사람은 요 한 2배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한 명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하드 코스트가 눈에 보이는 비용,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간접 비용 말고 직접적인 비용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 10,0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퇴사율이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됐을 때 1년에 200억 정도의 비용을 이 퇴사자를 메꾸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걸 알면서도 매년 200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200억.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 200억 중에서 한 1% 정도에 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정서지능을 리더들이 학습을 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연구가 너무 많고, 퇴사자 전체 비용의 1%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 턴오버는 30% 이상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조직과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알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론과 컨텐츠를 만든 식스세칸즈라는 곳에서는 정서지능을 통해서 착해지자라기보다는 성과를 내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과를 나는지를 매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먼저 좀 보여드리면, 정서지능이 낮았을 때 조직이 부담하는
아까 직접적인 비용은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몇만 달러, 한국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낮은 정서 비용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악순환의 루프가 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서지능이 낮다고 해보자고요. 여기 낮으면 이게 무슨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정서지능이 낮잖아요.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서지능이 떨어지고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서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사람들은 점점 서로 모른 척합니다. 회중 시선도 피하고요. 굉장히 건조해지고 질문이 사라져요.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일은 하지만 함께하는 느낌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오가죠. 말은 오가는데 이제 공감 없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국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면 의도도 왜곡되고 막 소설 쓰고 의도와 상관없이 주는 피드백과 의견은 공격처럼 들리고, 그럼 당연히 뭐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싶나요? 일하는 척 하는 거죠. 정보 공유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그 업무는 하는데 에너지는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울까요? 말 한마디 상처로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당연히 조직 문화는 약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조직한테 정서지능을 측정을 하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그 조직은 성과는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제는, 그러면 분석하고 전략적인 사고하고 그런 건 필요 없냐? 그런 게 왜 필요 없습니까? 그러고 해야죠. 거기에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까지 리더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가져간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단골 고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단골 고객이 많으려면은 직원들이 몰입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몰입해서 열심히 하고 서로 돕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적절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내가 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은 아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감정과 사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지적 지능을 갖추면서 감정과 사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정서지능 기반의 리더십을 갖추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리더들이 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한테 나도 이 조직의 일원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 직원들이 몰입을 하죠. 당연히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조직 문화가 좋아지고 탁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 잘하는 동료를 만드는 방법은, 몰입하는 직원을 만드는 방법은 적절한 리더십이 시작되는데 정서지능과 지적지능의 밸런스 맞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실수해도 괜찮은 분위기에서 탁월한 조직 문화가 생기면 이게 고스란히 고객한테 가겠죠. 근데 이제 고객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서비스와 그런 태도로 고객은 감동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고객이 떠나지 않기만 하겠나요? 또 다른 고객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조직은 당연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봤을 때, 대부분 조직은 성과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요 결과 지점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확보하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높이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간 영역은 결과만 쫓다가 헤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파란 쪽 있죠? 리더십과 몰입, 이 조직 문화, 특히 정서지능이 기반이 된 함께 했을 때 이렇게 가는 조직은 일부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805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200인 미만의 회사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805만 개 중에서 정확하게 804만 4천 개가 중소기업입니다. 99.9%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입니다. 일본은 99.7%, 이탈리아는 94%.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의 그 경제는 스몰 미디움 비즈니스 사이즈의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종업원으로는 한 2,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중소기업의 한 1,700만 명, 퍼센테이지를 보면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99.9%는 이 빨간 거에 있습니다. 빨간 거에. 그러니까 대체로 중소기업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상위 0.1% 정도 되는 곳만 오늘 제가 드리는 정서지능 같은 거에 관심을 좀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 분들한테 이거를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중입니다.